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금요일마다 염승환 차장이 엄청난 전략을 보내드리고 있죠. 오늘도 이베스트 투자증권 IM영업팀 염승환 차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번 한 주를 가장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니까 네. 그것에 대한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의 경기조차도 이제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뭐 장단기 금리 차가 또 네네. 갑자기 역전되고 사실은 장기 금리가 10년물인데 그게 역전된 건 아니지만 지금 거의 또 근접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우려감이 커지는데 사실 이제 장기 금리가 꺾인다는 건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진다는 얘기니까 경기 둔화 우려는 뭐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사실 이 경기 둔화 우려라는 게 뭐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여름장 이후에 네. 시장 꺾일 때 그때 이제 미국 증시도 좀 많이 그 휘청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이제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는 거 아니냐, 네네. 성장률이 꺾이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감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건 아닌데 이제 금리가 그걸 확인해 주다 보니까 시장이 좀 약간 발작을 일으켰던 흐름이 아닌가 싶고 또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역전되고 나서 과거 데이터를 보면 평균을 낸 걸 제가 좀 자료를 보니까 네. 보통 그 후에 시장이 꺾인 게 아니라 9.5개월 정도 후에 시장 고점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네.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았기 그렇죠, 때문에 당장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또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또 누굽니까? 잘 그냥 두지 아시다시피 않죠. 2020년에 또 대선 있잖아요. 네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그 미국이 인프라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 보면 경제 성장,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이런 재정적인 어떤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성장률을 또 잡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 사실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란 좀 리스크는 있지만 이게 90일 안에 어쨌든 해결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넘어간다면 경기 둔화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너무 크게 우려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지 않나요? 왜냐하면 카드가 분명히 또 트럼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좀 너무 앞서 우려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경기가 진짜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둔화되기 때문에 증시는 무조건 하락합니다. 이건 또 아니니까요. 네. 그 시기에 또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시장이 올라갈 수도 있고 새로운 산업이 발견되면서 시장은 상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또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경기 둔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이제 뭐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산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2012년도하고 15년도에 그때 상당히 좀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좀 둔화되고 성장도 못하고 침체기일 네. 때 근데 그때 시장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가가 뭐 정말 10배, 30배 올라간 기업들이 되게 네, 많았습니다. 네. 뭐 일례로 보면 한샘 아시죠? 네. 한샘이란 기업이 2012년도 저점 대비해가지고 그때가 10,000원대였는데 네네. 주가 고점이 2015년도에 30만 원. 찍었거든요. 30배. 예, 그 어마어마한 와. 상승이 나왔고, 그러니까 지수는 박스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근데 지수는 정체돼 있는데 그랬고 아모레퍼시픽이 9만 원에서 45만 원 갔고, 네. 오뚜기가 10만 원에서 거의 140만 원까지.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이게 무슨 약세장이 맞나 할 정도로. 근데 물론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기에 민감한 업종 있잖아요. 네네. 조선주라든가 그렇죠. 뭐 철강 이쪽은 엄청나게 또 주가 뭐 반토막 난 것도 많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경기 둔화가 내년에 솔직히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크게 둔화될 걸로 보지는 않지만 시장은 지금 일단 둔화된다고는 보고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을 바라봤을 때 결국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장주들은 이게 더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희소성을 갖는 거죠. 네, 성장주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뭐 경기가 다 좋을 때는 사실 다 좋거든요. 얘도 좋아 그런데 보이고도 그 한샘이라고 하는 기업이나 네. 아니면 아모레퍼시픽이라고 하는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장주와는 약간 괴리감이 좀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주라는 게 뭐냐면은 그 정체된 그런 경기 속에서 네네. 성장을 하는 그러니까 이 한샘이 올라갔던 배경은 우리나라 분양 시장이 엄청나게 그렇죠. 좋았잖아요. 네네. 사실 분양 물량도 증가하고 또 리모델링 시장 또 아모레퍼시픽 아시겠지만 중국의 화장품 쪽 이 네. 면세점 대박이 네. 나버렸잖아요. 근데 네. 예상을 미리 할 수는 없었는데 그런 성장하는 산업들은 분명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또 제2의 아모레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내년에.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이 앞으로 내년에 대부분 다 그래요. 주변에 보면 우리나라 시장 끝났어. 뭐 내년에 좋다고 한 사람 저는 단 한 사람도 그쵸. 보지도 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암울하지만 암울함 속에서 오히려 좋은 기업은 그러니까 2배 갈 게 10배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받으니까 그런 걸 좀 한번 우리가 고민은 좀 해볼 필요 있지 않나 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좋은 기업들이
어디가 될 걸로 예상하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본 거는 네. 저는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은 해봤는데 이게 컨셉을, 뭐 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먼저 조선 쪽에서는 LNG 쪽 네네. 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 LNG 수출 엄청나게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사우디의 뭐 아람코라는 그 정유회사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회사가 네. 이번에 또 석유화학 회사를 인수했는데 무려 500조 원에 달하는 그 천연가스 개발 투자를 한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LNG 수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우조선 해양이라든가 최근에 태강 같은 기업도 되게 좋은 게 이 태강은 피팅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이음새라고 보시면 네네. 돼요. 우리 그 이렇게 화학 공장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배관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길죠. 예, 네. 근데 그거를 서로 연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이음새인데 그게 이제 주로 만들던 게 정유 플랜트에 들어가는 이음새인데 네. 지금 최근에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게 이제 천연가스 이런 이제 그 LNG 플랜트라고 그러죠. 네네. 거기 들어가는 이제 스테인리스 기반의 이음새인데 이 피팅 수주가 갑자기 요즘에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천연가스 투자 당연히 늘어나면 네네. 이쪽 수준 늘어나니까 그래서 태강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무인점포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룹사 투자하니까 신세계 INC, 롯데정보통신 이 기업들 지금 뭐 셀프 계산대라든가 이런 쪽 투자 들어가니까 좋게 보시고 또 콘텐츠 기업 쪽에서는 NC소프트나 스튜디오 드래곤 뭐 보시면 좋겠고 이게 사실 뻔한 종목인데 이 종목들밖에 사실 좀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콘텐츠 쪽에서. 왜냐하면 엔터나 이쪽도 좋긴 한데 사실 주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그렇죠. 좀 네. 부담은 되고 NC소프트 내년에 대작 게임들 계속 나오고 또 스튜디오 드래곤 아시겠지만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람브라의 궁전이라고 이번에 현빈 나온 드라마인데 이게 시청률이 또 굉장히 지금 좋은데. 방송 중인가요? 네, 방송 시작했고요. 또 이번에 또 특징적인 게 넷플릭스에 판권 이미 판매를 해버렸어요. 넷플릭스가 이 드라마를 CJ ENM과 동시에 지금 다 해외에 네. 가입한 사람들한테 다 내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판권 판매도 됐고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빅데이터 쪽에서 나이스 평가 정보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결국엔 데이터가 좀 상당히 이제 개인 뭐 고객 정보인데 네. 뭐 아시겠지만 나이스 평가 정보는 개인 신용 평가하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쪽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 규제가 있어서 이걸 이용해서 뭘 상업화를 못 하는데 정부가 이쪽에 대한 규제를 풀기로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걸 이용해서 자산 뭐 이렇게 권유라든가 뭐 네. 투자 같은 걸 권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또 빅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가지고 많은 걸 할 수가 있는 또 그런 이제 권한을 또 가지게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 쪽에서 나이스 평가 정보도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성장주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과 그 산업을 좀 살펴봤고요. 또 한 가지 준비된 내용이 염승원 차장이 이 내용을 또 준비해 주셨어요. 전자상거래 시장의 대기업, 유통기업들이 좀 본격적으로 돈을 쏟아붓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승자가 누가 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주신다고 해서 네. 일단 최근에 가장 눈에 많이 두드러지는 것은 신세계 쪽, 그러니까 이마트 쪽인 네, 거죠. 이마트. 이마트 쪽하고 이제 롯데 쪽이 좀 눈에 두드러지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요게 뭐 내용이 되게 많긴 한데 네네. 그냥 간략히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마트하고 롯데쇼핑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온라인 이마트도 신세계랑 따로 있었는데 이거 합병한다 그래서 네. 온라인 이제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가고 롯데쇼핑도 7개 계열사가 이게 사실 온라인이 다 나눠져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3조 원 정도 돈을 들여가지고 하나로 이제 하나로 합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라인을 다 이 통합을 해서 여기에 승부를 보겠다 이런 내용이고 또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네이버 이 모바일 페이지 이제 개편한다고 하는데 예전에 네이버 모바일 페이지에서는 이게 한 3번 정도 클릭을 해야 네. 이 전자상거래로 넘어갔거든요. 네. 한 번만 터치하면 이제 바로 이커머스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쇼핑 쪽 이제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뭐 카카오도 이쪽 이제 독립된 사업부를 좀 마련해가지고 플랫폼 업체들도 이제 진출 선언했는데 이게 해외 쪽하고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해외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아마존이 사실 다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거의 네. 50% 장악했고 중국은 알리바바가 거의 좀 네. 절대적이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이쪽은 이미 이제 선점을 했고 지금 보면 미국의 뭐 메이시스 같은 뭐 전통적인 유통회사들 뭐 주가도 엄청나게 안 좋은 게 이게 다 아마존 쪽으로 지금 대부분 넘어간 그런 상황인데 사실 한국은 지금 아직 무주공산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지금 보면 쿠팡도 얼마 전에 소프트뱅크에서 뭐 2조 2조 원 원이었었나요? 정도. 네. 근데 돈을 그렇게 쏟아 부었는데도 음. 쿠팡이 그 적자를 감내하면서도 하는데 로켓 배송이란 그 좋은 걸로 하는데도 네.
이게 지금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은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생태계가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펼쳐지는데 결국에는 누군가는 저는 선점을 한다고 보거든요. 미국의 아마존처럼. 그래서 네. 결국 이 전자상거래에서 여러분이 제일 주목하셔야 될 거는 락인 효과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전자상거래를 이용을 하면 계속 이것만 쓰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마존이 왜 그 적자를 봐가면서 저가로 물품을 판매하냐면 네네. 아마존만 쓰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 그걸로 이제 결국엔 가입자를 확보했고 쿠팡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켓 배송 뭐하러 하겠어요. 그 네네. 적자 봐가면서. 네.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마트라든가 이쪽도 저는 다 마찬가지 보고 그러니까 누가 이 고객들을 이 안에 끌어들일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투자가 들어갈 텐데 물론 돈은 정말 많이 들겠지만 그러니까요. 예, 여기서 승자는 누가 될지는 사실 모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롯데쇼핑하고 네이버 좋게 보는데 네이버요. 네. 롯데쇼핑은 어쨌든 이 가입자 수가 3천만 명이 넘어요. 어마어마한데 이거 하나로 다 합칩니다. 합쳐서 3조 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2020년부터 승부 본다고 하니까 좀 기대감이 있고 네이버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다 가입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가지고 뭐 빅데이터 해도 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두 회사 중에 하나가 좀 승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네. 한번 이것도 좀 재밌을 만한 뭐 그런 이제 경쟁이 펼쳐지니까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메신저 사용할 때 이제 카카오 거를 먼저 쓰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쓰게 됐고요. 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다른 거 쓰다 보면은 그 사람들한테 메신저를 못 보내게 돼서 결국은 또 카카오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그런 게 락인이겠죠. 압도적 사업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일단 시장에 굉장히 혼선이 있는데 거기서 압도적 사업자가 나타나는 순간 그쪽으로 사람들이 싹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주 전망을 한번 내려볼 텐데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어요. 일단 그 브렉시트 관련한 일정이 있죠. 네, 12월 11일 날 이제 브렉시트 영국 의회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네. 여기서 뭐 이제 설왕설래 말들이 많습니다. 뭐 투표가 부결되지 않을까 뭐 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일단 브렉시트가 이게 투표가 잘 끝나야 돼요. 그래서 그 원하던 대로 좀 잘 순조롭게 돼야 이게 또 유로화 강세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고 이제 12일 날은 미중 무역 실무 협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류어 중국 부총리가 이제 방미를 해서 협상하게 되는데 오늘 뭐 트위터에서도 트럼프가 밝힌 대로 네.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90일 안에 진짜 타결될지 한번 기다려보시고 13일 날은 ECB 통화정책이 열리는데 드디어 이제 ECB도 양적 완화를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금리를 나중에 올릴 텐데 그런 흐름들 지켜보시고 14일 날은 중국 이제 실물 지표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발표되니까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 시장 클로즈업 진행해봤고요. 저희 탐나는 주식 2PM도 다음 주 월요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남은 시장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다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